국민의힘에서는 공직자 정치 편향성 때문에 누군가를 정리해야 한다면 이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부터 정리해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입니다. 왜냐? 이 서울 동부지검장 임은정 검사장이 하극상의 공무원 중립 의무까지 위반했기 때문에 파면해야 된다. 이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검찰개혁 속도랑 세부 내용을 놓고 정부 여당에서 계속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임은정 지검장이 기름을 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정적 계기가 지난 금요일 임은정 지검장이 노골적으로 이 민주당 강경파의 편을 들면서 수위 높게 저격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 봉욱 민정수석 등 몇몇이 검찰개혁 오적이다 이렇게 지칭을 한 건데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정성호 장관님의 말씀은 검찰이 바라는 아니라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을 갖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검사장 자리 늘리기 이 안으로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참담한 심정이고요. 검찰 개혁 오적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이 검찰 개혁 오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김앤장 등 5대 로펌과의 유대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네, 오늘 좀 발언을 세게 하셔가지고 지금 세게 했나요? 아무래도 현직에 계시니까 제가 쓸데없는 생각이 안 했는데 늘 하나 수위라고 하셨는데 슬픈요. 얼마나 발언이 셌으면 동석했던 기자가 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임은정 지검장은요, 정성호 법무장관을 공개 비판하면서 오적, 검찰개혁 오적의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현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김수홍 검찰과장까지 이 오적이라고 낙인을 찍으면서도 이건 세게 발언한 게 아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네, 없었죠.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셀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현직 검사라는 네. 점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5명의 이제 소위 검찰개혁의 오적이다라고 실명 리스트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임은정 검사장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직 검사이면서 서울 동부지검이라는 굉장히 큰 서울재경 검찰청을 이끄는 수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수장으로서 자신과 조금은 생각이 다르거나 검찰 개혁에 있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속도나 방향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는 검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의 실명을 저렇게 언급을 하고 오적이라고 칭한다라는 것을 검찰 내부에서 이러한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검찰개혁에 대해서 현직에서 또 열심히 검사 생활하는 현직 검사들이 굉장히 또 불안감을 느끼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이 될까가 각자의 생각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렇게 현직 검사장이 저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 의견을 드리자면 검사들 입장에선 저런 발언이 정치적인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들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그런가요?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언은 조금 자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을 놓고 이렇게 발언이 이어지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런 강경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일단 뭐 임은정 검사장의 발언이 지난 주말 내내 지금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맞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검사 뭐 오적이라고 해가지고 그 저 5분에 대해서 뭐 좌표를 찍어서 뭐 이야기를 했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결국 임은정 검사장은 계속해서 그동안 본인의 소신처럼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분이거든요.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임에도 그래도 검찰의 문제점을 항상 꼬집으면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일관되게 주장했던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 검찰개혁을 앞두고 큰 그림은 나왔지만 지금 마치 외부에서 보는 모습들은 뭐 민주당 지도부와 그리고 뭐 대통령실에 어떤 간에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그런 의견이 상황이기도 있었습니다. 합니다. 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불협화음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임은정 검사장으로서는 검찰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조금 더 발언이 거칠게 나온 것 아니겠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임은정 검사장이 검찰개혁 오적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오적 왜 찍은 겁니까?
글쎄 이제 저런 식의 오적이라는 표현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프레임에 가두게 되면 저게 정권에 엄청나게 큰 부담과 타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다 보면은 민정수석,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아주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을 이제 뭐 이유가 어찌됐건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현 정부 입장에선 민주당 지지층과 그리고 현 정부의 큰 갈등의 요인으로 될 수밖에 없고 저분들이 뭐 계속 직을 유지를 하는 이상 끊임없이 저분 얼굴만 봐도 저분이 이제 오적이구나, 저분이 삼적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를 텐데 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저기 나온 5명은 소위 엘리트 검사들입니다. 아, 네. 엘리트 검사들이라는 건 엘리트 뭐냐면은 뭐 사시 성적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자기 할 일들을 꾸준히 해왔고 수사를 잘하는 분들입니다.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찌됐건 저는 이문정 검사장 저분이 무슨 수사를 지금까지 했는지 사실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분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검사 일을 열심히 해왔던 분들을 검찰개혁이 오적에다가 탁 찍어버린다는 건 의도가 개혁이냐 아니면 뭔가 자신의 개인적 출세를 위한 아까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는데 검사직보다는 저분이야말로 정치 뜻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동부지검 검사장이라는 중요 직책을 할 게 아니라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 출마를 위해 출마를 하시는 게 더 저분한테는 어울리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 의견 밝혀주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 영달 때문이냐, 정말 개혁을 원하는 거냐, 보는 사람도 헷갈리긴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도 사실 저 정도면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 사표 던지기 직전에 하는 발언 정도가 저런 발언이 나오거든요. 정말 수위가 셌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게 조직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는 거는 개인의 영달, 자기 뭐 주목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분이 뭐 검찰개혁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저분이 뭐 검찰에 대해서 개혁을 주장했던 것도 인적 청산이나 부패에 대해서 도려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시작했던 게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수사 기소 분리와 아예 검찰청 폐지까지 주장을 해요. 일관되지 않아요. 저분이 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강성 지지층이 하는 거에 편승해가지고 주장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로서 검찰이 왜 존재했는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한 거예요. 자기가 검사로서 왜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기반도 부정한다. 검찰이라는 거 없애면은 그 피해는 국민한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도 민주당과 한 몸일 때 야당 대표 시절에는 주장했던 게 지금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결국은 민주당에서 저렇게 정권 흔들고 야당으로서 했던 거 정권 잡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외교 문제도 뭐 쉐쉐 발언하고 이럴 때 나중에 뒷감당 못할 겁니다. 네. 결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국익을 위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가가지고 한 게 보수 정부에서 했던 거랑 뭐가 다른가요? 결국 따라오잖아요. 중국하고 약간 선 긋고 이제 미국 중심의 세계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동맹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거 밝히고 왔잖아요. 네.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퍼졌다는 얘기까지 듣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질서를 유지하고 국익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보수 정부가 옳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 뭐 보수 정부랑 검찰이랑 뭐 찰떡인 무슨 필연적인 관계가 있나요?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13만 명의 경찰이 과거에 고문하고 때리고 이랬던 거에 대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2,000명 남짓의 검찰을 뒀던 것인데 그걸 없앨 때 그런 그 과거로 회귀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뒷감당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도 들어서고 나니까 이거 뒷감당 안 되는데 네. 그때 사회가 붕괴됐을 때 어떻게 책임질까?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지니까 민주당하고 정부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강성 지지층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건 검사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다. 저거는 극히 소수의 민주당 그냥 정치인들만 할 수 있는 주장이지 국익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보수 정부에 대해서 했던 거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명 정부도 지금 거기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데 그 균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저런 발언들이 그냥 책임 없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들도 직무를 열심히 할 거고 국정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정부니까 또 지켜보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인물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이문정 지검장이죠. 둘 다 문제가 되는 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문정 지검장이 정당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수위 높은 발언하는 건 괜찮고 이준석 방통위원장 유튜브에서 했는데 이걸 문제 삼는 거냐?
뭐가 다르냐 이런 지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일관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주의 나왔잖아요. 주의. 저거 네. 징계도 아니고 보통 감사원에서 위법을 발견하면 수사 의뢰로 넘기거든요. 이건 수사 의뢰 넘어간 것도 아니고 굉장히 경미한 거라 가지고 징계를 통해서 내보내기도 어렵고 수사 기소를 통해 내보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온건했다는 우상호 정무수석까지 나서서 저 정도 하는 거는 진짜 네. 정치적으로 밀어내겠다는 뜻인데 다른 방법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내 기준은 일관되기 때문에 이문정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선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도는 나와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자기들 편인지 아닌지 결국은 진영 논리밖에 남지 않은 건데 여기는 그러면은 법도 원칙도 없기 때문에 위선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소모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과거에 진영 바뀔 때마다 싸우지 말자, 기준 세우자라고 했던 것도 이런 상황을 대비했던 건데 그때마다 거부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거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도 져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이제라도 원칙은 회복해야 된다. 이진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면은 이문정은요? 라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답변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해주시죠. 글쎄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과 이문정 검사장을 동일성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전략적인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가요, 아예? 그렇죠. 좀 다르게 볼 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네. 결국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거든요. 방송정책의 모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뭐 유튜브가 되었던 어디선가 나가서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 당연히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대통령실에서도 결국 이진숙 위원장이 저런 발언들을 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문정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임에도 스스로 계속해서 검찰 조직의 어떤 문제점을 내부 고발자처럼 제기해 왔던 분이고 계속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네. 물론 이번에 발언 수위가 조금 높았고 거칠다라는 평가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본인의 소신에서 비롯된 이야기다라고 좀 선회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을 놓고는 앞으로 진통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문정 검사장의 정성호 법무장관 등 공개 저격에 검찰 안에서도 정말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세계일보 기사를 준비했는데 이문정 지검장을 향해서 정신 차리기 바란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인데요.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달 29일에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이문정 검사 정신 차리기 바란다. 보안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 권한이 유지된다, 보존된다라고 했는데 검사 생활 20년 동안 보안 수사 안 해봤냐 이렇게 직격 비판을 했습니다. 보안 수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이제 수사를 요구하는 그런 권한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게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실무 일선에 있는 검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주장이다. 이런 것 같아요. 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그냥 검사는 눈을 감고 경찰의 거의 송치 의견대로 따라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라는 말처럼도 사실 읽힐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검찰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밖에 최장 없단 말이죠. 그럼 20일 기간 내에 검사가 구속 기록을 검토해 보다가 이것은 참고인 누구누구의 진술이 좀 부족하다. 그럼 그것마저도 모두 경찰 단계에 내리면 20일이라는 그 한정된 구속 기간 안에 실질적 진실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검사가 직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구속 사건을 확인하고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공봉숙 검사의 이야기인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보안 수사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사건을 가지고 있어야 예를 들어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 죄가 있습니다 검사님 기소해 주세요라고 올린 사건에 대해서 기록만 봤을 때는 기소해야 될지 불기소해야 될지가 불명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사건 관계인을 한번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고 심증을 형성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되게 굉장히 기본적인 네.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마치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했을 때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속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도 다 심사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것은 당사자의 이야기를 기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1심 재판 과정에서도 판사가 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할 때
증인 신분이랄지 피고인 신분이랄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직접 대면을 하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러한 보완 수사를 모두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과연 검사로서 적절하게 공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러한 보완 수사권마저도 포기하게 만드는가를 이 공보수 검사가 지적한 것이고 저도 이제 검사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네.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인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검찰로 보낸 사건만큼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정도의 보완 수사 권한, 직접 수사 권한은 좀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네요. 강경 발언은 강경 발언 차치하고 이 검찰 개혁의 디테일을 놓고도 맞붙는 상황인 건데 장윤주 변호사님 이게 뭐 세칙 개정하고 인적 구조 개편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디테일에 대한 합의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 당정 간에 그러니까 당정대 간에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된 부분은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그래서 기능을 재분배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견은 없는 단계로 갔습니다. 다만 그 속도라든지 그 말씀 주신 디테일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율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제 구별한 후에 그렇다면 뭐 공소청이나 또는 중수청이나 뭐 이런 부분들의 관할을 어디로 할지 부분이라든지 뭐 말씀이 나왔던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율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들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시절과 정부 들어섰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도 변호사 생활 15년 해서 제 사건도 그렇지만 언론 보도 기사만 몇 개 검색해도 경찰에서 기소 의견이었는데 검찰 올라가서 결백이 밝혀진 경우, 검찰에서 경찰에서 무혐의로 올렸는데 검찰에서 실체 진실이 밝혀져서 막 조직범죄까지 드러난 경우, 이런 거 정말 비일비재하게 봤잖아요. 네. 쉽게 생각해서 법원 재판도 1, 2, 3심 해요. 잘못된 판단을 했을 수가 있다고 전제를 하니까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경찰 수사는 한 번이면 끝난다. 이게 가능한가요? 여태까지 그거 갖고 안 되는 걸 봤었는데. 그리고 각 분야별로 그 수사 능력이 최대로 고도화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검찰입니다. 그 노하우를 다 그냥 한 번에 버릴 정도로 경찰에 대해서 지금 한 번의 수사만 가지고 우리 국민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정도의 그 기반이 지금 따여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무책임한 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너무 과도하고 너무 급속도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은 더 필요하다. 지금 현재의 시스템대로면은 법조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국민에게 아,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피해가 오는구나라는 거 정말 순식간에 느끼게 될 겁니다. 네.